오늘 아침에 수업할 때 1시간 반 걸려서 왔다 그러더라고. 너네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줘야 돼. 오늘 내가 교재, 본 교재는 예. 본 교재는 다음 주에 줄 거예요. 책자로. 응? 지금 뭐 잡음이 있지. 마이크에. 그쵸. 지금 볼륨이 약간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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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네. 어이씨, 뭔지 모르겠다. 없죠. 어. 아니, 왜냐? 아, 이거 왜 이러냐? 야! 됐어. 아, 아침에 내가 여기서 했거든. 근데 이게 마이크로 안 하면 녹화가 안 돼요. 만약에 안 나오면 내가 녹화를 줘야 되는데, 이 큰일 났다. 왜 갑자기 이러지? 잠시만. 에코가 들어온 것도 아닌데. 노래방이잖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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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지? 어. 음? 이게 오리엔테이션은 뭐 별거 없습니다. 거슬리네, 진짜. 예, 첫날부터. 아, 아. 아, 아, 아. 이 마이크에 잡음이 너무 심한데, 이게? 예,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예, 아까는 안 그랬는데, 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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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나? 또 안 나? 약간 있지. 참을만 하죠? 괜찮아, 그래도? 그냥 할게요. 예. 근데 이거 누구 좀 말 좀 해주세요, 이거. 누구 있으면. 예. 아침에 안 그랬거든. 자, 지금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얘기해 줄게요. 자, 일단은 지금 미고는 어떻게 나가고 있냐 하면은 1단원부터 쭉 나가는데 너네가 교육과정이 바뀌잖아, 지금. 그래 봤자,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만약에 배치가 똑같다면은 그냥 처음부터 쭉 나갈 겁니다. 그럼 통사 1부터 나가게 돼요. 지금 우리가 미리 푼 건데 지금 통사 1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1한 거 까먹지 않을까? 그쵸? 지금 통사 2예요, 이건. 예, 2부터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통사 1은 언제? 1월 1일부터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다 보는 게 아니야. 여기서 다 봐야 되는 게 아니고 단원이 10개거든요. 그럼 10개 단원 다 봤다고 해봐. 어때? 절대 아니죠. 학교 때 우리 3번 1지. 보다 쉬워요. 개념은. 네, 개념.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방학 땐 그렇게 어려운 거를 다루진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통사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되게 좀 간단한데 중학교 때 열심히 했으면 되게 자료가 중학교 때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예, 자료가 어려운 거고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개념 같은 것도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한국사는 똑같습니다. 어차피. 근데 지금 너네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가 뭐 되게 중요한 건 아니고 통사가 좀 더 중요한데 내가 그래서 한국사 안 하는 게 아니라 한국사는 흐름 위주로 잡을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너네 지금 현재 1학년 걔네가 어떻게 나오고 있냐 하면 한국사를 흥선대원군 들어봤죠? 거기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그쪽 비중이 더 크니까. 너네 교육 과정에서는 어떻게 할진 모르겠지만 한국사도 방대한 내용을 우리가 다 다룬다고 해서 다 기억에 남는 건 아닙니다. 한국사는 진짜 중요한 게 흐름이에요. 흐름. 예, 흐름 위주로 키워드 위주로 딱딱 정리하고 좀 내가 세게 정리할 부분 좀 강하게 하고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할지는 매년 바뀌거든. 한국사는 원래는
당연히 선사시 때부터 한 게 맞지.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흥선대원군부터 나가고 선사시 때는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중으로 나갔다. 이중으로. 그럼 애들이 시대가 어때?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리죠. 예,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나도 뭐 비슷하게 할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작년이랑 좀 달랐거든. 한국사가 작년엔 처음부터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상하게 나왔기 때문에 내년엔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요. 근데 선생님이 좀 나이가 좀 많으시거든요. 한국사 선생님이 그 미국에 오래 계셔가지고 그분은 아주 옛날 교재를 쓰거든. 그거를 우리도 쓸 겁니다. 교과서가 바뀌어도 교과서를 보지 않습니다. 그 선생님 바뀌기 전에는 안 바뀔걸요 아마. 그러니까 통사도 안 바뀌어요 선생님이. 근데 배치가 바뀔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서울미고 통사를 한 분이 하시거든. 근데 작년에는 두 분, 아니, 세 분이. 재작년에도 세 분이. 그 전에는 두 분이. 근데 그 선생님들이 다 지금 다 계시는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한 분이 하시는데 거기에 초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긴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1월 달부터. 네, 1월 달부터는 너네가 내신 대비라고 아예 생각하면 돼요. 아예. 그러니까 지금 통사 몇부터 간다? 2부터 갑니다. 네, 2. 그래서 내가 이제 과제하는 걸 설명해 줄게. 앞에 개념이 좀 있잖아요. 이건 좀 압축된 겁니다. 방학교재는 굉장히 압축을 시켜놨고 그 다음에 한국사 있죠. 한국사가 이게 너네 학교에 쓰는 부교재야. 예. 근데 너네 학교 교재는 답이 안 달려 있는데 이거는 내가 답을 다 달아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뒤에 이제 복습 과제가 있어요. 10분 통사라고 있는데 일단 내가 한국사랑 같이 하게 되면 너네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이게. 예, 한국사랑 같이 하게 되면 이게 매일매일 하는 거거든요. 너네 지금 공신폰 쓰는 사람 없지? 그쵸? 이따가 나한테 번호 다 줘야 되고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알려줄 거예요. 근데 이걸 할 때 이거 재밌어 이거. 재미없어요 사실은. 자, 하다 보면 중독돼야 돼 목소리에. 근데 하다 보면은 이게 익숙해지거든. 근데 한국사를 지금 1학년 애들은 같이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막 15분 넘게 걸려. 그럼 애들이 좀 부담스럽거든요. 딱딱 10분 안쪽으로 커트할 수 있게 10분 통사 매일매일 두 문제씩 복습 과제인데 이거는 자료 난이도가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있는 건 나랑 같이 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는지를 같이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면은 주간 과제가 있어요. 주간 과제는 그냥 일반적인 문제 있죠. 예, 기본적인 문제를 넣어둔 겁니다. 요거는 일주일간의 숙제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주간 통사라고 하는 그 과제는 하루 전날 해오시는 거예요. 예. 왜? 어차피 이렇게 얘기 안 해도 하루 전날 할 거잖아. 그죠? 근데 그게 되게 도움이 되는 게 내가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게 있다 그랬지. 매일 하루에 10분도 안 걸려요. 그렇게 하는 게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개념을 안 까먹어. 예, 안 까먹은 상태에서 뭘 보는 거예요? 예, 마지막에 주간 과제 몇 문제 안 돼. 난이도도 쉽고요. 수학 문제 50문제 푸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사회 문제 50문제 푸는 건 얼마 안 걸립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하루 전날 해 오시면은 다음 주 수업에 또 연결이 좋아지겠죠. 앞에 게 또 기억이 나니까. 그리고 한국사는 당분간은 어마어마한 과제를 주진 않을 거예요. 한국사는 삼국시대 할 때쯤부터 과제가 좀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선사시대는 솔직히 아무도 안 틀리는 거 아시죠? 예, 하긴 할 건데 거기는 대략적으로 키워드만 잡고 들어갈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수업을 할 겁니다. 최대한. 그리고 이제 너네 이 통합사회가 무슨 과목인지 알아? 그 사회 과목이 원래 9개거든요. 그게 섞여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윤리도 나올 것이고 역사는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리가 나오는데 애들이 지리를 잘 못해요. 지도를 잘 못 봐요. 네.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야 되는데 너네 학교 지금 미고 3학년 선생님이 원래 통사를 하셨었거든. 근데 1학년 때부터 수능 있죠. 수능 지리로 가르쳤어요. 다 무시하고. 그럼 되게 어렵죠, 문제가. 근데 그거를 갖다가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도를 못 봐요. 그래서 지도 같은 거 배울 때, 그래프 배울 때는 내가 이제 PPT를 띄워가지고 같이 할 겁니다. 알겠죠? 자, 지금은 그런 PPT가 필요 없고, 자, 지금 첫 번째 단원이 뭡니까? 인권 나오죠? 자, 기억을 떠올려봐, 이게. 너네 중학교 때 비슷한 거 배운 적 있어, 없어? 있어. 예, 있어. 인권 배운 적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학교 때 역사 1, 2가 있었죠? 그쵸? 그때 혹시 절대왕정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예. 절대왕정이라는 게 들어본 사람이 있고 어떤 학교는 그걸 안 가르쳐요. 한국사 위주로 가르치고 세계사 안 가르치는 학교도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아는 사이야? 아, 어우, 신기하네. 예. 그래서 절대왕정이라는 거를 갖다가 조금 내가 설명을 할 건데 이게 때는 평소에 하지 못하는 걸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일반적으로 배경을 좀 설명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내가 설명하는 인권에 대한 배경 있죠? 이거는 다른 단원에서도 또 나옵니다.
응?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잘 들어두면은 나중에 도움이 될 거야. 자, 일단은 이게 시험 대비는 아니니까 응? 일단 인권 첫 번째부터 자, 인권이 무엇인가 이거부터 갈 거예요.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어휘력이고 개념이고 문장 해석력입니다. 예, 가보자. 우리나라 말은 다 한자어죠, 그렇죠? 인권이 뭐야? 그대로 해석해봐. 뭐야? 예, 그렇죠. 하면 당연히 누려야 되는 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특정한 사람만 누리는 게 아니라 누구나 누리는 거죠. 인간이면 누구나, 그렇죠? 그냥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을 받아야 된다 이 뜻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인권의 저 뭐가 나옵니까? 인권의 뭐 특징이 총 몇 개 나온다 거기? 딱 네 가지가 나와. 자, 지금부터 수업 들을 때 책 안 봐도 돼요. 왜냐하면 사회 수업 이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이거 혼자 볼 때 쓰는 거고 왜 그러냐면 책을 보면은 생각이 제한이 돼. 너네가 당연히 아는 것들이 많거든. 근데 꼭 책을 보고 해결하려고 그래. 그럴 필요가 없어. 내가 알려주고 그거에 대해서 너네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지금은 그런 식으로 전개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지금 내가 인권에 뭘 설명한다 그랬지? 특성 네 가지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보편성. 자, 요거부터 들어갈 거야. 보편성.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하면은 천부성. 천부성. 자, 그 다음에 불가침성. 예, 불가침성. 예, 이런 게 있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뭐냐 하면 항구성. 자, 이렇게 네 개예요.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너네 학교에서도 많이 내요. 근데 이거는 뭐 객관식으로 내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주관식으로 쓰게 내는데 한 번 나왔었죠, 한 번. 근데 이거 되게 쉬워 이거. 자, 인권의 특징인데 먼저 이거 같이 생각해 보는 거야. 우리 보편적이다라는 말 많이 하죠. 그죠? 보편적으로 이건 뭐다 이렇게 보편적이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그 보편적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두루두루 그러니까 뭐 그치 이게 어휘력이 부족한 거다. 우리 평소에 보편적이라는 말 많이 쓰죠. 근데 말로 설명하라 그러면 어때요? 어렵죠. 예, 그쵸. 인권의 보편성은 무슨 뜻이다? 보편적이다. 두루두루 맞아요. 너네가 알고 있는 게 사실 다 답이야. 이런 것 안 되니까. 예, 두루두루 일반적이다 이런 뜻이거든. 그럼 두루두루면 뭐야? 두루두루두루두루 누구나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거는 키워드가 이거지. 뭐야? 누구나. 누구나 인간이라면 갖고 있는 게 뭐야? 인권이다 이 뜻이에요. 그게 바로 보편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완전히 한자어인데 너네가 알고 있는 천자는 솔직히 하나 또는 두 개일걸? 천. 너네가 아는 거 하늘천 그죠? 하늘천이야. 그럼 부는 뭘까? 응? 아버지 부자 아니야. 하늘 아버지 무슨 뜻이죠? 이게 종교입니까? 자, 부라는 건 부여하다. 그러면 누가 부여했다? 그치. 하늘이 너네들한테 준 게 뭐야? 인권이라는 거야. 그러면 너네가 태어난 것도 누가 준 겁니까? 보통 하늘이 부여했다라고 많이 의미를 부여하죠. 너희는 하늘의 선택을 받은 거야. 그쵸? 그러면 인권은 무슨 뜻일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 이 뜻이에요. 예, 천부성은 그래서 인권은 언제부터 갖고 있는 거야? 태어나면서부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기라고 해서 생각을 못한다고 해서 인권이 없지 않습니다. 심지어 태아도 뭐예요? 인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권을 유럽에서는 이렇게 불렀어. 그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게 유럽이거든요. 너네 시민혁명 들어봤습니까? 예, 그 시민혁명으로 인권이 처음 나온 거야. 그러면 시민혁명 전에는 인권이 없었던 거죠. 예. 근데 시민혁명이 다 어디냐면 유럽이었거든요. 유럽에서는 이 천부성을 갖다가 자 이렇게 인권이랑 결부시켜가지고 아예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천부인권.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게 천부성. 태어나면서부터. 자, 그 다음에 요건 또 쉽다. 인권은 불가침성이 있대. 자, 우리 불자도 너네가 아는 게 솔직히 하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죠? 아니 불자야. 부정하는 거죠. 가는 뭘까? 가능하다. 침은 뭘까? 침해하다. 그럼 무슨 뜻이지? 침해할 수 없다 이 뜻이야. 예, 인권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나의 인권을 남에게 뭐 할 수도 없다? 양도할 수 없다 이 뜻입니다. 그 마지막은 뭐예요? 항구성. 항구적이란 말은 뭐냐 하면은 비슷한 말이 영구적이란 뜻이야. 영구적이란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계속 계속. 네, 끝까지예요. 자, 그래서 항구적이라는 거는 인권은 어떻게 보장된다? 영구적으로 보장된다는데 여기서 주의사항.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가 아닙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인권이 있어 없어? 있어. 예,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시신에 대해서 존중을 표시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간이 유통기한이 없어요. 인권은 끝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바로 뭐야? 인권의 특징 네 가지 한번 해볼까?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다. 천부성, 누구나 보편성. 그러면 침해할 수 없다. 불가침성, 그리고 영구적으로 항구성.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고 지금부터 사실 빡세집니다. 자, 지금부터는 뭘 볼 거냐면 인권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발전했는가. 내가 아까 인권이 어떤 사건부터 시작됐다 그랬어? 시민혁명이야. 예. 근데 너네 시민혁명이 대충 몇 세기 따졌을 때 되게 중요하게 나올 거예요. 사회 공부할 때. 근대라는 거 들어봤죠? 근대. 예. 근대라는 게 몇 세기인지를 알고 있으면 모든 공부할 때 되게 도움이 되거든. 일반적으로 근대는 몇 세기일까? 18세기예요. 예. 그러면 근대사라고 하는 게 어떤 사건 이후인지 알아? 시민혁명 이후입니다. 예. 자, 그래서 내가 이런 기본적인 개념 정리할 건데 일반적으로 근대 이전을 갖다가 우리는 이렇게 불러. 뭐라고? 전근대. 그리고 세계의 시대를 구분할 때 아주 옛날은 선사시대야,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하면 이거 다 들어봤을걸? 고대. 들어봤죠? 그 다음 볼까? 입모양가 중세. 예. 중세 다음 뭘까? 근대야. 근대 다음 뭐죠? 지금 현대야. 예.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이 전근대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선사시대, 고대, 중세를 다 포함하는 거죠. 그쵸? 근데 완전히 근대 바로 이전의 전근대는 일반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중세예요. 근데 고대부터 중세까지는 시민들의 인권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인권이 없습니다. 예, 이때는 인권이 존재하지 않아요. 완벽한 신분제 사회야. 완벽히 계급 사회야. 근데 인권이 있을 수가 있나? 없죠. 그럼 누가 졸라 센 거죠 이때? 왕이 이런 말 처음부터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오늘 하도 욕지거리 해가지고 자 너무 천박하죠, 그렇죠? 응? 근데 설명할 때 봤더니 되게 천박해 보이잖아. 개 천박해요. 자, 근데 이제 중세 이때 왕이 엄청 센 거거든. 그래서 왕이 너무 세서 그 당시의 왕정을 뭐라고 부른다? 절대 왕정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인권이 있을 수가 없어. 맞죠? 응? 이 절대 왕정 엄청 웃겨요. 왕이 너무 세지. 그래서 왕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장치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왕이 최고 정점에 있고 왕이 높은 사람으로 정점을 유지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알아? 군대가 있어야 돼. 그렇죠? 왕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군대가 있어. 군사력입니다. 그럼 왕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군대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항상 준비된 군대 뭐라고 그러죠? 상비군이 있어야 돼. 근데 군대가 많을수록 왕의 힘이 어때요? 더 세지겠지? 예. 그리고 왕은 이 피라미드 구조다. 피라미드 구조의 정점에 있잖아. 그 밑에 깔아주는 왕의 시중을 든 신하들이 많아야 돼, 적어야 돼? 많아야 돼. 그럼 많은 신하들을 갖다가 피라미드식으로 구조화시킨 시스템을 이렇게 불러. 자, 뭐라고 한다? 관료제라 그래요. 예, 그래서 왕정, 이 절대 왕정의 왕의 권력을 유지한 두 가지 시스템이 뭡니까? 관료제와 상비군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 관료제 할 때 관료들은 그 왕 밑에서 일하는 신하들이야. 그럼 왕 밑에서 일하는 신하들이 많아야 돼, 적어야 돼? 많아야 돼. 상비군은 많아야 돼, 적어야 돼? 많아야 돼. 그럴수록 왕이 세죠. 근데 문제는 쟤네를 공짜로 부려먹을 수 없죠. 뭘 줘야 돼? 돈 줘야 돼. 돈 뭘로 줘? 뭘로 줘야 돼? 세금을 줘야 돼. 이게 문제인 거지. 예. 지금도 마찬가지죠. 국가에 일하는 공무원 다 월급을 뭘로 받아? 세금으로 받죠. 그 세금 누가 내는 거야? 우리가 내는 거지. 그쵸? 근데 관료제와 상비군을 갖다가 유지를 잘해야 왕권이 세지는데 얘네를 많이 뽑을수록 뭘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다?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생각을 해봐. 세금 많이 걷으려면 돈이 없는 사람들 있죠. 돈이 그 당시에 없는 사람한테 세금 막 내라고 쥐어짜내봤자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근데 돈 많은 사람한테 내라 그러면 나와 안 나와? 나온다니까. 예. 돈 많은데 신분은 낮은 사람 있잖아. 걔네를 쥐어짜내면 낼 거 아니야. 그쵸? 근데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절대왕정 때 돈 많은 사람들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 이 절대왕정이 언제쯤이냐 하면은 내가 아까 근대가 대충 몇 세기라 그랬어? 그치? 몇 세기야? 17세기야. 예. 절대왕정이 바로
근대로 가는 과도기거든요. 한 17세기 대충 이때쯤이거든. 이때 돈 많아. 돈 많은 사람도 있어. 그리고 절대왕정이라는 게 모든 나라가 절대왕정일까? 아니야. 특정한 나라가 왕권이 되게 세거든. 그게 어떤 나라냐면 공통점이 있다. 절대왕정 국가의 공통점은 신항로 개척 혹은 식민지 개척에 성공한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진출한 나라들이 다 뭐야? 절대왕정인 거야. 자, 봐봐요. 그러면 절대왕정 국가의 공통점이 뭐라고 지금? 신항로 개척이나 뭐 식민지나 해외 진출이라 그랬지. 그러면 해외로 진출했다는 얘기는 무역을 많이 한다는 얘기야. 이 나라들은. 그리고 이 절대왕정에서 왕이 그걸 지시한 거거든요. 근데 신항로 개척이나 식민지 개척이 다 성공했단 말이야. 누가 지시한 게. 그러니까 왕권이 엄청 세지는 거야. 그리고 무역이 당연히 발달하겠지. 그러면 누가 돈 많이 벌 것 같아? 상인이야. 그 당시에 돈 많은 사람들은 상인이야. 농민은 가난해. 농민한테 쥐어짜내봤자 돈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상인한테 쥐어짜내면 돈 나와 안 나와? 돈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금을 누구한테 걷어야 돼? 상인한테 걷어야 돼. 걔들 뭐라고 하는지 아니? 부르주아. 뭐라고 한다고? 부르주아. 예, 진짜 돈 많은 상인을 갖다가 앞에 대자 붙여주면 되는 거죠. 대상인들이 성장했고요. 이거를 프랑스에서 이제 부르는 말이 뭐예요? 부르주아라고 하고 실제 미국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부르주아라고 수업 출라 못하는데 사람이 좋아요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어려운 말만 존나 씁니다. 이거 부르주아예요. 자, 근데 봐봐. 얘네가 돈이 많으면은 얘네가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하니? 그건 아니야. 그쵸? 이걸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계속 강요하면 얘네도 불만이 생겨 안 생겨? 생겨. 그래서 절대왕정에서는 대상인들이 돈을 국가 때문에 많이 벌게 해주는 거야. 예. 그러면 이 왕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 대상인 부르주아들을 지원해줘 안 해줘? 당연히 지원해주는 거야. 예. 그러니까 국가가 지원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거야. 그럼 너는 국가 때문에 돈 많이 벌었으니까 뭘 내라? 당연해지는 거거든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 정책을 상공업자 즉 상인들 지원 정책을 뭘 중시한다? 상인들을 중시한다. 무슨 주의라고 하죠? 네, 중상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게 바로 절대 왕정에서 대상인을 지원하는 정책이야. 자, 그럼 여기서 또 생각해 볼게. 이 중상주의라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뭘 중시한다? 상업을 중시하는 거야. 장사를 중시하는 거야. 무역을 중시하는 거야. 근데 세금 많이 거들려면 다른 나라 상인들이 돈 많이 벌 필요가 없어. 자기 나라 상인 돈 많이 벌어야겠지. 그러면 다른 나라에 물건 파는 걸 뭐라 그래? 수출. 사오는 걸 뭐라 그래? 수입이죠. 그러면 자기 나라 상인들이 돈 많이 벌려면 수출이 많아야 돼? 수입 많아야 돼? 그치? 그럼 국가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중상주의 정책으로 국가가 직접 수출은 장려하는 거야. 밀어주는 거지. 그치? 근데 자기네 나라 상인들만 돈 많이 벌 수 있게 수입품 들어오면 안 되지. 그치? 수입은 못 들어오게 다 어떻게 하는 거죠?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나라 상인들이 파는 물건만 살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다른 나라 물건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는 거야. 국가 때문에 돈 많이 벌게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뭘 내라는 거지? 세금 내라는 거야. 이거 한 100년 냈어 이렇게. 근데 100년을 냈다고 솔직히 불만 생기잖아. 아무리 국가가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직접 일하는 건 누구야? 상인이야. 야, 지들이 존나 힘들게 일해가지고 일했는데 반을 막 세금을 가져간다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그럼 불만이부터 생겨 안 생겨? 근데 불만이 안 생겼다는 거가 중요해. 왜 불만이 없었는 줄 알아? 이게 되게 중요해. 이 상인들이 그렇게 세금 내는 기계 취급받은 거거든요. 근데 불만이 100년 동안은 없었어 거의. 그 이유가 뭘 것 같아? 되게 단순한데.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예를 들 수 있어. 너네 민주화 운동 알죠? 뭐 4.19 혁명이나 5.18 민주화 운동이나 6월 민주항쟁. 우리나라에 민주화 운동들이 있거든. 다 공통점 뭔지 알아? 누가 주도했다? 대학생이야. 네. 4.19 혁명 그때 대학교 별로 없거든. 근데 그래도 고려대학교가 주도했었죠. 무슨 뜻일까? 사회 비판은 알아야 하는 거야. 모르면 불만도 안 생겨. 이 상인들이 왜 세금 내는 기계인지 알아? 그냥 무식해서 그래. 네.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런 게 있거든요. 왕한테 거스르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 왜냐하면 당시에 왕이 신이다. 왕의 권력은 신이 부여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가 유행하던 시대냐? 왕권 신수설이라는 게 유행을 했어요. 근데 저건 말도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유럽 같은 경우엔 종교의 힘이 엄청 강하잖아. 신의 존재를 믿는단 말이야. 근데 왕이 신이래 다 믿어 안 믿어? 믿는 거야. 그럼 왕의 명령에 거역하고 세금 안 냈다? 그럼 무조건 어디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야. 자, 근데 누군가 좀 이렇게 지식인들 있죠. 유명한 지식인들이 왕권 신수설을 비판한다면 이들도 마음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 그쵸? 같은 상인끼리 야 씨발 이거 구라 아니야? 이러면 아무도 안 믿어. 넌 지옥 가 이 새끼야 그런다고. 근데 유명한 대학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왕권 신수설은 성경에도 없는 가짜다. 이러면은 얘네도 흔들려. 근데 이때 진짜 그런 일이 생깁니다. 왕권 그 당시를 학생들이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네, 알겠죠? 자, 이건 솔직히 말이 안 돼. 이성적으로는 이거 완전 비이성적이고 미신 아니야. 이거를 갖다가 점점 어떻게 한다고? 예, 비판하는 학자들이 등장을 해요. 아, 무섭네요. 예. 자, 그래서 이걸 비판하면서 등장한 게 어떤 사상이냐 하면은 새로운 사상이 등장해. 사회계약설. 뭐가 등장했다고? 사회계약설. 자,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하냐 하면은 뭔가를 깨우치는 걸 계몽이라고 하거든. 자, 무슨 사상이 나왔다? 계몽사상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사회계약설과 계몽사상은 다 무엇을 부정하고 있습니까? 왕권 신수설을 부정한 사상이야. 아시겠죠? 자, 사회계약설은 그거예요. 너네 그 사회라는 게 우리가 지금 사회라는 과목을 배우고 있지만 이 사회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국가도 사회예요. 사회는 국가라고 보시면 돼. 근데 봐봐. 국가의 권력 왕이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근데 생각을 해봐라. 왕이 혼자만 있으면 권력이 세다고 볼 수가 없죠. 밑에 왕의 지배를 받는 시민들이 있으니까 권력이 센 거지. 그러면 왕의 권력은 신이 준 게 아니라 누가 준 거야? 시민들이 준 거란 얘기야. 그게 바로 사회 계약설이야. 그러니까 왕은 시민들을 왕한테 준 거니까 왕은 누굴 위해 정치해? 시민들을 위해서. 그게 계약이라는 거야. 예. 왜냐하면 시민들이 없으면 왕의 권력도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왕이 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으면 그건 계약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다? 뒤집어 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사회계약설에서 이게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 저항권이 있다라고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거를 갖다가 아무나 이게 막 떠든 게 아니에요. 그 당시를 지배했던 학자들이 있어. 이걸 지금 외울 필요 없어. 듣기만 해. 뭐 로크라든지 루소라든지 그 다음에 뭐 홉스라든지 이런 그 당시에 유명한 학자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문이 퍼지면서 얘네가 좀 자극받겠지. 자, 그 다음에 사회계약설은 보통 한 17세기 정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시민혁명이 있었던 몇 세기? 18세기에 유행했던 게 뭐야? 계몽사상이야. 이건 뭘 강조하는 거냐 하면 인간에게는 무엇이 있다? 이성이 있다라는 거야. 예. 야, 이성이 있으면은 뭐 이성이라는 게 말이 좀 어려워 사실은. 인간은 다 이성이 있죠. 그쵸? 우리 이성적인 판단하라 그러죠. 이성이 무슨 뜻일까? 좀 쉽게 해석하면. 우리 사고를 할 때 합리적으로 생각해라. 이 합리적이다라는 말 들어봤죠? 그럼 또 따져볼까? 합리적인 건 무슨 뜻일까? 존나 어렵죠? 네, 사회는 이런 과목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은 방학 때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성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쓸 거야. 이성이라는 거는 합리성이에요. 뭐라고? 예, 합리성. 그리고 합리적 사고라는 건 뭐냐 하면 논리적이고 근거가 있는 사고예요. 우리 근거가 있는 학문이 좀 과학 아니야? 그 과학적 사고인 거야. 봐봐.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는 비합리적이죠. 근거가 있는 건 뭐야? 눈에 보이는 거야. 신 봤어? 이런 거야. 예. 그럼 왕의 권력은 신이 준 거야? 아니라는 거죠. 신 언제 봤어? 합리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을 바탕으로 우리는 무엇을 깨우칠 수 있다? 뭘 깨우쳐? 무지를 벗어날 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왕권 신수설은 뭐야? 다 눈에 안 보이는 신을 믿는 거죠. 뭐야? 미신이라는 거야. 인간을 믿어라는 것이 아니라. 예, 이러면서 사회를 갖다가 한 단계 자 발전, 즉 뭐라고 하죠? 진보시킬 수 있다. 이게 바로 계몽사상입니다.
이 계몽 사상이 바로 왕권 신수설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뭘 강조하는 거야? 이성 강조하는 거야. 여기에서 이 부르주아들 있죠. 세금 내고 있었죠. 흔들리는 거야. 그러면서 부르주아들이 뭐예요?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뭘까? 시민혁명인 거야. 예.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시민혁명의 시민은 누굴 말하는 거야? 상인, 부르주아예요. 농민이야? 아니에요. 상인 얘기하는 겁니다. 얘가 시민혁명의 주도. 그러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내용을 딱 구조화시켜야 돼. 요 질문에 답변할 수 있으면 일단은 너네 학교 스타일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구조냐면, 자, 질문할게요. 시민혁명의 배경이 되는 사상을 말해보세요. 그리고 계몽사상과 사회 계약설입니다. 예. 그리고 굳이 하나를 추가시키면은 이것도 포함시켜도 됩니다. 천부, 인권, 사상까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자극받아가지고 누가 일어난 겁니까? 누가? 대상인데 부르주아들이 절대 왕정을 무너뜨립니다. 왕정이 무너지면 누가 주인이 되는 거지? 시민이. 그게 무슨 주의야? 민주주의가 되는 거야. 그때부터 뭐가 있는 거야? 인권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절대 왕정이 무너지면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전근대가 아니라 근대가 되는 거야. 응. 근데 너네한테 또 이것도 얘기해 줘야지. 근대의 개념입니다. 자, 내가 일반적으로 근대 개념을 막 설명하진 않거든. 그 진도 나갈 때는. 왜 그러냐 하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애들 지금 시험 범위가 미쳤거든요. 지금 1학년 애들 시험 범위가 미쳤어요. 조선 전체에 회사 전체가 나와. 한국사는. 그냥 미쳤어요, 그냥. 난 몰라요, 지금. 그냥 막 나가고 있어요. 자, 기초를 잘 다져야 돼. 근대의 개념을 얘기해 줄게. 근대는 두 가지가 결합된 거예요. 자, 우리 근대는 중세보다 훨씬 발전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근대는 현대 사회로 가는 과정이죠.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야. 그러면 어디에서 변화가 있냐 하면 정치적으로 변화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변화가 있는 거야. 자, 이 두 개가 다 바뀌어야 근대입니다. 알겠죠? 어떤 하나가 바뀐다고 근대가 되는 게 아니야. 정치자, 경제 다 바뀌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정치가 근대에서 뭘로 바뀌냐? 바로 이때부터 왕정에서 뭘로 바뀌어? 민주주의로 바뀌는 거야. 예, 근대의 개념은 왕정이 무너지고 뭐가 된다? 정치적으로는 뭐? 민주주의.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뭐가 되는 건지 알아? 지금 오늘날 우리는 자기 돈을 갖다가 내가 벌고 내가 몹고 내가 쓰고 할 수 있죠. 이걸 뭐라고 하죠? 무슨 주의? 자, 돈으로 움직이는 거. 자본주의. 예, 바로 경제적으로는 뭐예요? 자본주의로 바뀌는 게 뭐야? 근대가 되는 거야. 자, 근데 갑자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로 바뀌어? 갑자기 바뀌었어. 예, 이게 중요한 거죠. 예, 갑자기 레볼루션 뭐예요? 혁명이라고 그러는 거야. 예, 갑자기 바뀐 거야. 갑자기 왕정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봐봐, 우리 이제 배울 건데, 는 시민이 주인인 거지. 민주주의로 바뀐 이유가 뭔데? 무슨 혁명? 예, 시민혁명 때문인 거고. 자, 이게 오늘의 메인이죠. 그 다음에 자본주의로 경제 시스템이 바뀌죠. 무슨 혁명 또 있어? 산업혁명 때문인 거야.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근대를 부를 수 있겠다. 자, 근대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시대. 역사적 사건으로 말하면은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그때가 바로 뭐가 됩니까? 근대가 되는 거죠. 혁명은 뒤집어버리는 겁니다. 혁명은 뭐 있어? 왕을 죽여버렸잖아. 왕다. 그리고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 권이 등장하게 된 거죠. 자, 지금부터 시민혁명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리고 이 시민혁명을 보기 전에 내가 인권을, 지금 우리가 인권 발전 과정 볼 거거든. 인권을 총 몇 단계로 나눌까? 3단계로 나눌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첫 시간은 1단계 인권부터 들어갈 겁니다. 자, 나는 되게 심화를 시키는 파트가 있고요. 넘어가는 파트도 있고요. 되는 거죠. 있어요. 여기는 심화 파트예요. 여기는 원래. 자, 그럼 지금부터 시민혁명을 볼 건데 역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혁명의 순서 뭐 이런 거 볼 필요 없습니다. 3대 시민혁명 볼 겁니다. 3대 시민혁명. 그리고 다시 한번 시민혁명에 영향을 준 사상, 계몽사상, 또 사회계약설. 굳이 따지면 천부인권인데 나는 일부러 세기를 써놨어. 뭐가 먼저야?
사회계약설이 먼저고 그다음 뭐야? 계몽사상이야. 내가 이거를 갖다가 써놓은 이유를 이따가 또 설명드릴게요. 중학교 때 여기를 배운 사람, 시민혁명을 역사 시간에 배운 사람,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어. 지금 학교가 진도를 나갈 때가 있고 안 나갈 때가 있어. 시민혁명 3개 배울 거야. 3개. 자, 일단 항상 제일 빠른 나라 어디야? 영국이야. 제일 빨라. 영국이. 자, 그 다음에 여기랑 연결되는 거죠. 저 어디죠? 미국이야.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 어디입니까? 예, 프랑스 혁명이 가장 전형적인 시민혁명입니다. 프랑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이렇게 말할게. 영국이 항상 한 세기 빨라. 일반적으로 시민혁명, 산업혁명 다 18세기거든요. 근데 영국이 항상 빨라. 영국의 시민혁명만 몇 세기일까? 17세기야. 근데 미국과 프랑스는 다 몇 세기야? 18세기야. 자, 그럼 응용해볼까? 영국의 시민혁명은 계몽사상의 영향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죠. 예. 그렇죠. 영국은 사회계약설의 영향을 받았지. 근데 계몽사상은 18세기에 등장한 사상이기 때문에 영국 혁명이랑 관계없고요. 계몽사상 영향 주가 어디입니까? 미국과 프랑스밖에 없습니다. 응? 자, 그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또 이렇게 해보자. 그럼 미국과 프랑스 혁명에 사회계약설은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줍니다. 예, 사회계약설 원래 있었으니까. 예, 알겠죠? 그래서 미국과 프랑스에는 사회계약설과 계몽사상 모두 영향을 줄 겁니다. 자, 그럼 영국부터 볼게요. 자, 보통 영국을 대표하는 시민혁명을 이렇게 부른다. 자, 영국은 무슨 혁명이다? 명예혁명. 그러니까 이름부터 정리합니다. 미국이 독립한 거거든. 자, 뭐다? 미국의 독립혁명.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프랑스 혁명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랑스 혁명 이후를 근대 이렇게 부르거든요. 보통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어떻게 혁명이 일어났고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혁명이 일어났고가 아니라 혁명 이후에 어떤 정치 형태로 바뀌었는가야. 모든 나라는 다 왕정이었고 심지어 미국은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민주주의가 됐을까? 이거죠. 영국의 명예혁명은 일단 명예롭게 혁명, 정권이 바뀌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영국의 왕이 누구냐 하면 영국은 이름이 다 흔해. 뭐 찰스, 제임스인데 막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가 막장으로 막 정치했을 거야. 막 그래. 자, 그래서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를 몰아내고 의회에서 뭐라고? 의회에서 다수결로 왕을 폐위시킨 거야, 그냥.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어디에서? 의회야. 예.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나라에도 의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의회를 뭐라고 부르지? 애들이 이걸 잘 몰라, 이런 걸. 국회라 그러죠. 근데 의회, 즉 대한민국 국회잖아. 뭐 시민이. 그럼 국회는, 즉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다. 맞죠? 네. 의회는 곧 시민의 힘인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뭘 만듭니까? 법을 만드는 거라고. 이 당시에 이제 그 당시 왕들이 마음대로 전제 정치, 이게 마음대로 정치하는 거거든요. 전제 정치했다는 건 의회를 인정했다 무시했다. 무시한 거야. 근데 너네 의회 역사가 제일 깊은 나라가 영국이거든. 영국의 의회 역사가 제일 깊다는 건 영국은 의회의 힘이 어때요? 상당히 강해. 근데 그 당시 왕이었던 제임스 2세가 의회를 무시한 거죠. 마음대로 세금 걷고, 원래 세금 걷때 의회 동의 받아야 되거든. 마음대로 군대 모으고 막 그랬었어. 그 왜 그런 줄 알아? 그 영국의 왕이었던 제임스 2세가 프랑스에서 살았어. 그러다 보니까 영국 상황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영국은 세계에서 의회 역사가 제일 긴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옛날부터 발달이 되어 있었다고. 근데 의회를 무시했던 거죠. 그래서 이 의회에서 결국 어떻게 한 거냐면은 의회가 동의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왕을 갖다가 어떻게 한 거야? 폐위시켜버린 거야, 그냥. 왕은 가만히 앉아있다가 보고를 받았죠. 지금 의회의 동의로 탄핵당하셨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냥. 그리고 정권이 바뀐 거예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래서 뭐죠? 명예혁명인 거야. 근데 그때 이런 상황이 생겼어. 그때 왕이 참고로 제임스 2세인데 뭐 외울 필요 없습니다. 얘를 폐위시키고 나니까 왕이 없잖아, 지금. 그래서 누구를 갖다가 세웠냐 하면 제임스 2세의 딸 메리를
예,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그 제임스의 딸 여성이 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임스 2세의 직계 혈통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메리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메리는 네덜란드의 한 작은 마을에 귀족한테 시집간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편지 보냈더니 거절을 해요. 근데 되게 왜 거절했냐면, 아니 내가 영국의 왕이 되면 내 남편은 뭐 병신 되는 거 아니냐. 남편은 그냥 네덜란드의 한 지방의 귀족이야. 근데 메리가 영국 왕이 된다고? 그럼 남편은 뭐가 되는 거야? 이 병신 되는 거지 완전히. 그래서 거절했더니 그러면 같이 와서 왕을 하라 그랬어. 그래서 메리와 남편 윌리엄이 공동 왕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당시에 왕을 폐위시키고 딸이었던 메리 왕, 남편 윌리엄을 공동 왕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메리와 윌리엄은 누가 만들어준 왕이죠? 그렇죠. 그럼 의회가 만들어준 왕이니까 의회를 존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는 메리와 윌리엄한테 문서 하나를 갖다 제출하죠.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권리, 뭐다? 장전이란 문서를 제출했고요. 메리와 윌리엄은 당연히 이걸 승인할까 거절할까? 당연히 승인합니다. 자, 이 내용은 무엇이냐? 자, 명예혁명 하면 문서 이름, 무슨 장전? 권리장전. 이 권리는 누구의 권리 말하는 거야? 의회의 권리예요. 앞으로는 모든 걸 할 때 어디에 동의를 받아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해가지고 이걸 승인받는 순간 의회와 왕의 관계에서 누가 앞서게 되는 거죠? 의회입니다. 왕은 뭐든지 누구의 동의를 얻는다? 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의회가 시민들의 대표기관이라 그랬대. 그럼 시민들이 왕보다 어때? 세진 거. 이거를 입헌 들어봤을걸? 군주제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왜 중요한지 아니? 입헌 군주제가 세계 최초로 언제 시작이야? 명예혁명으로 시작된 겁니다. 예. 바로 의회가 왕보다 앞선다. 이게 세계 최초로 뭐가 된 것이다? 입헌 군주제가 된 거야. 그래서 명예혁명이 되게 중요한 거야. 자, 잠깐만. 애들이 또 이거 모른다. 이거 지금 설명할게요. 입헌 군주제라고 기억을 일단 하시고, 잠깐 내가 설명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주주의 이건 썼다 지울 건데, 민주주의의 정치 형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바로 지금 얘기했던 뭐죠? 입헌 군주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있어. 자, 뭐가 있다? 뭐요? 공화정이 있는 거야. 이게 둘 다 민주주의야. 근데 운영 방식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입헌 군주제는 자자자 누가 있어? 군주가 뭐야? 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존재하는 민주주의야. 그런 나라가 있잖아요. 왕이 존재하는 민주주의가 바로 뭐야? 입헌 군주제고, 공화정은 뭘까? 왕이 있어 없어? 왕이 없는 거야 이건. 왕이 없고 왕 대신에 누가 통치하는 거냐 하면, 자, 뭐라고 해야 돼? 대표자가 통치하는 거야. 그 대표자를 대통령이라고 하면 안 돼. 나라마다 부르는 명칭이 달라요. 우리나라나 미국은 대통령이지, 중국은 뭐라 그래? 주석이라 그러지. 다 달라요. 중국은 물론 좀 다르지만, 그 민주주의는 아니지만요. 다 달라요 이게. 알았죠? 그리고 대표자를 선거로 뽑았다. 그러면 앞에 뭘 붙여줄까? 민주. 그럼 뭐가 돼? 민주공화정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입헌군주제입니까? 공화정입니까? 공화정이죠. 이 차이가 있는 거야. 둘 다 뭐야? 민주주의야. 근데 공통점이 있어. 입헌군주제 공화정 공통점 뭘까? 누가 주인이야? 시민. 그럼 시민의 대표기관 뭐가 세죠? 둘 다 뭐가 강력하다? 의회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의회 민주주의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랑 반대되는 개념은 뭐냐 하면, 반대되는 개념은 뭐라 그래 그럼? 이게 바로 뭐냐면 전제 군주제야. 이게 전통적인 이제 옛날의 왕정을 말하는 거죠. 요거는 민주주의가 아니겠죠. 자,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의 독립혁명인데, 자, 미국이 어떤 나라에서 독립했을까요? 미국은 어디에서 독립한 거야? 영국에서 독립한 거야. 원래 그 아메리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영국의 식민지였지, 북아메리카가. 근데 거기에서 독립해가지고 영국이랑 싸워서, 괜찮아? 괜찮아. 영국이랑 전쟁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긴 거죠.
예, 미국이란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18세기라 그러면은 사실 지금으로부터 한 200 몇십 년 전이야. 미국의 역사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미국의 역사는 사실 어디에 뿌리가 있습니까? 영국에 있죠. 영국의 식민지였던 겁니다. 거기 독립한 거야. 자,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독립했어요. 전쟁을 해가지고. 아시겠죠? 아마 이런 거 들어본 사람 있을까? 혹시 보스턴 차 사건 들어봤죠? 이건 되게 유명한 거거든. 못 들어본 것 같아, 그렇죠? 들어봤어. 근데 그게 바로 뭐냐? 영국의 식민지 정책에 불만이 있었던 미국, 즉 아메리카 대륙에 사는 영국인들의 저항의 원인입니다. 예. 사실 영국인들이 영국이 싫어가지고 얼로 떠난 거야. 아메리카 식민지로 떠난 거든. 근데 영국은 거기다가도 계속 뭡니까? 세금을 부과했던 거야. 근데 죽어도 마시는 차에 대해 매기는 세금을 폐지를 안 해가지고 차 박스를 어떻게 해버린 거죠? 다 던져버린 사건. 그게 바로 뭐야? 보스턴 차 사건이고 그것이 독립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솔직히 영국을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식민지가 독립했냐 하면 영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엄청 많거든. 네덜란드, 프랑스, 에스파냐 걔네가 도와줘가지고 결국은 독립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독립을 했어. 근데 여기는 왕이 있어 없어? 왕이 없지.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 공화정이 되는 거야. 예. 근데 이것도 되게 특이한 거, 의미가 있는 거. 공화정이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게 바로 미국의 독립혁명이야. 예.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 독립혁명 과정에서 그 중요한 문서 하나 있지. 미국 뭐죠? 독립 선언을 발표합니다. 근데 너네 학교가 나중에 이제 미국을 가겠지만 그 특징이 뭐냐면 그 연도 같은 거 되게 민감하게 막 묻거든요. 시험 문제 되게 더러워요. 그 연도 막 묻고 막 그래요. 요거는 조금 중요해. 미국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거는 1776년이거든. 요거는 상식으로도 알고 있으면 되게 도움이 돼. 왜? 똑똑한 척하기 좋아. 중요한 사건이니까. 요게 이제 핵심 문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문서를 쓴 사람이 나중에 미국의 3, 4대 대통령으로 당선되거든요. 그 사람이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야. 너네 들어봤겠지만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누구야? 미국 수도 이름이랑 똑같지. 미국 수도가 어디야? 뉴욕 아니야? 워싱턴이야. 그 사람이 초대 대통령이고 독립혁명 때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 사람이에요. 그리고 독립선언서를 쓴 토마스 제퍼슨이 그 다음 대통령입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독립을 해가지고 미국이 생기는 거야. 근데 그 미국을 우리가 이렇게 부르거든. 자, 뭐라 그래? 미합중국. 이거를 줄여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예, 미국이라고 하는 건데 이 미합중국이라는 형태가 뭐냐면요. 미국은 솔직히 가 여러 개죠. 근데 솔직히 주 하나의 크기가 커요. 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은 여러 개의 나라가 합쳐진 국가인 거야. 그런 국가를 갖다가 연방국가 또는 뭐라 그래? 합중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은 주 하나가 나라고 주 하나의 법이 다 달라요. 주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하나의 정부를 구성한 거죠. 그래서 미합중국. 네, 그게 이제 미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라고 하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그래서 USA도 유나이티드가 합중국이에요. 미합중국. 자, 그리고 이거는 세계 최초로 뭐가 되었다? 세계 최초의 뭐가 되었다? 민주 뭐야? 공화국이 된 겁니다. 예. 이 당시에 공화국이라 그러면은 왕이 없고 누가 통치하는? 대표자가 통치하는데 미국은 대표자를 대통령이라고 불렀고요. 자, 누가 초대 대통령이 됐죠? 예. 사람들이 워싱턴을 갖다가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면서 예. 이게 세계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공화정이 최초는 아니야. 근데 민주공화국은 누가 최초입니까? 미국이 최초입니다. 예. 공화국은 영국에서 한 번 있었어 이미. 근데 그냥 공화정은 뭔지 아세요? 그냥 대표자가 있는 거야. 그냥. 민주공화정은 이걸 어떻게 한 거야? 대표자를 뽑은 거예요. 예, 이걸로선 최초입니다. 자, 그 다음 프랑스 혁명이 제일 중요하죠. 자,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알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 수업할 때도 이 프랑스 혁명의 역사적 배경을 하나씩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네 학교도. 자, 일단 프랑스 혁명은 원인이 구제도의 모순입니다. 뭐라고요?
구제도의 모순 혹은 구체제의 모순이라고 하는데 프랑스 혁명은 제 배경이 바로 구제도의 모순이에요. 자, 구제도의 모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제도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구제도라고 할 때 구는 옛 구자야 낡은 제도라는 것이지. 프랑스의 원래 제도가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 교재에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 프랑스 말로? 구제도의 모습을 그냥 이렇게 불러. 뭐라고 한다? 앙시앙 레짐이라고 부릅니다. 자, 같은 말이죠. 이게 구제도가 아니라 구제도의 모순이 뭐야? 앙시앙 레짐이에요. 자, 저것은 신분제입니다. 뭐라고? 신분제. 이 구제도는 프랑스의 신분제. 정확히 말하면 몇 신분제를 의미한다? 3신분제. 이거를 파악해야 돼요. 당연히 신분제는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가 되고요. 자, 이렇게 3신분입니다. 자, 1신분, 2신분, 3신분 이렇게 있고요. 3신분의 면적이 제일 크다는 것은 3신분이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거죠. 1신분은 이 프랑스는 완전 그 가톨릭교, 천주교 그 국가예요. 그래서 성직자가 1신분이야. 신부님들 막 엄청나요. 그리고 2신분이 뭐냐 하면 흔히 말하는 뭐죠? 귀족이야. 그럼 3신분이 바로 뭐겠어? 대다수의 뭐죠? 평민이야. 이 평민 중에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대상인들, 도 있고 농민도 있고 여성들도 있고 나머지 다 평민인 거죠. 근데 문제는 비율이야. 성직자 귀족이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 2%야. 평민을 합치면 몇 프로야? 98%야. 근데 98%가 2%한테 뭘 바치고 있어? 예, 이게 뭐냐는 거지 이게. 근데 처음엔 이게 모순이 안 터졌거든. 근데 이게 터진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까 이런 얘기했죠. 미국이 영국한테 독립할 때 혼자 싸웠어? 어떤 나라가 가장 큰 도움을 줬을까? 프랑스야. 우리 아시겠지만 그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기념하는 뉴욕에 자유의 여신상이 있죠. 그 누가 선물로 준 거야? 프랑스가 선물로 준 거야. 왜냐하면 미국의 독립이 프랑스 파리에서 결정이 나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미국 독립전쟁 할 때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게 프랑스라는 얘기거든. 전쟁을 할 때 지원할 때 그 비용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프랑스가 재정이 바닥이 나요. 예. 그러니까 남의 나라 독립전쟁을 진심으로 지원한 건 아니다. 영국이 싫었던 거야, 프랑스는. 영국이 싫어가지고 미국에 돈을 엄청 퍼준 거예요. 그랬더니 나라의 돈이 바닥이 납니다. 그때 왕이었던 루이 16세가 이렇게 얘기했어. 아니 지금 세금이 부족한데 이거를 세금을 원래 안 내던 애들 누구야? 성직자와 귀족 너네가 세금을 좀 내면은 이거 충분히 채울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이렇게 지랄하는 거야. 아니 의회가 있다 우리는. 의회에서 결정해야지 왕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가 없다. 의회 소집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의회가 모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의회 문제가 얘네가 신분제가 몇 신분제죠? 그치? 프랑스의 의회 자체가 문제가 있어. 프랑스 의회가 약간 좀 무슨 의회야? 신분제 의회야. 근데 이게 문제가 뭔지 아니? 1신분, 2신분, 3신분의 대표가 다 있거든? 근데 이 신분제 의회가 인구 비례 구성이 아니야. 그럼 무슨 뜻인지 알아? 예를 들어서 이 의회에 총 90명의 의원들이 있다고 쳐봐. 그럼 1신분 대표 30명, 2신분 대표도 30명. 그럼 98%나 되는 평민 대표도 뭐야? 30명 있는 거야. 그리고 뭘 갖다가 결정하는 거죠? 성직자와 귀족이 세금을 내냐 마냐 그걸 다수결을 결정하는 거야. 말이 돼? 무조건 뭐예요? 2대 1로 지게 돼 있어. 말도 안 되는 의회인 거지. 이것 때문에 제 몇 신분? 3신분이 결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일어납니까?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루이 16세는 모가지가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이었던 마리 앙투아네트도 처형당했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프랑스가. 자, 프랑스 혁명은 나폴레옹 아시죠? 나폴레옹이 등장하면서 마무리가 되는데 이 프랑스 혁명 이후부터 뭡니까? 시민들이 유럽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혁명보다 이게 좀 더 각광받고 주목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미국 혁명은요
아메리카 대륙에서 있었죠. 영국 혁명은 영국에서 있었는데 영국 섬나라죠. 영향이 크지가 않아. 근데 프랑스 혁명은 뭐예요? 대륙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이 주변 국가로 퍼져 안 퍼져? 막 퍼져요. 이래서 이게 되게 큰 사건이란 말이지. 프랑스 혁명은 뭐 권리 장전, 입헌군 주제, 민주공화국 이런 거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는 입헌 군주제가 됐다가 공화정 됐다가 막 이래요. 예, 그래서 이런 건 안 중요하고 관련된 문서가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프랑스 혁명은 폭력 혁명입니다. 여기는 왜냐하면 제3신분들이 완전 빡쳐가지고 어디를 습격했다 그랬어. 예, 바스티유 감옥 있죠. 여기를 갖다가 습격했던 폭력 혁명이에요. 정당성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정당성을 가지려면은 우리 이렇게 하는 내용을 문서들이 있죠. 자, 정리해 볼까요? 명예혁명 관련 문서는 의회 권리 인정해달라. 권리 장전이고 미국은 쉽지 뭐야? 독립혁명이죠. 그러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한 시민들 제3신분들이 발표한 문서가 뭐냐? 인권선언. 뭐라고? 예, 프랑스 인권선언인데 이건 줄임말입니다. 자, 원래는 이거예요. 인간과 시민의 자 무슨 선언이다? 권리선언. 자,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 프랑스 인권선언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 이것도 독립선언처럼 연도가 좀 중요하죠. 1789입니다. 근데 연도 지금 외우지 마. 이거는 내신 때 그 선생님이 담당하면 외워야 돼. 이런 거 내니까. 자, 내가 이거를 인권선이라고 안 썼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에 시민혁명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겠냐. 뭐가 포인트인지 알아요, 여기서? 이 내용은 좋아요. 네. 오늘날 민주국가의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 있어. 되게 진보적인 거지. 이 당시가 18세기야. 근데 지금 민주국가의 헌법에 있는 내용이 다 있어. 훌륭한 문서죠. 근데 한계점이 있어. 이게 시민혁명의 한계점인데 분리하고 있죠, 지금. 이거를. 인간과 시민은 다른 거야. 네. 내가 그래서 아까 이런 얘기를 했었지. 시민혁명은 어떤 세력이 일으킨 거다? 우주화가 일으킨 거야. 그죠? 그래서 프랑스 인권선 제1조 모든 어때? 인간이면 다 뭘 가질 수 있어? 자유권 그리고 평등권을 가질 수 있다. 예. 근데 시민은 뭐가 다를까? 참정권이 있어. 뭐라고? 참정권이 있어. 그게 다른 거야. 이게 차이예요. 야, 모든 인간은 이제 자유롭고 평등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인권이 등장한 거야. 자유권, 평등권 이런 게. 근데 시민은 하나 더 가질 수 있어. 뭐라고? 예, 시민은 자유, 평등 플러스 뭘 가질 수 있어? 참정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참정권이 뭐예요? 국가의 의사결정, 즉 정치에 참여할 권리야. 선거하고 내가 의원이 될 수 있고 막 이런 권리야. 그거는 시민밖에 없는 거야. 물어볼게. 시민은 누구 얘기하는 거야? 부르주아예요. 자, 이렇게 물어볼게. 여성은 참정권 있어 없어? 없어. 흑인은 없어. 농민은 없어. 노동자는 없어. 누구만 있어? 예, 상업화는 부르주아만 있는 거야. 이게 시민혁명의 한계점이에요. 거기까지 시민인 거야. 아시겠죠? 민주주의가 등장했다라는 건 되게 의미가 크지만 시민들의 범위가 지금이랑 어때요? 다릅니다. 그럼 다음 스토리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열받지 않을까 나머지가? 왜요? 아니 이때쯤이 되면은 산업혁명이 있어요. 그러면 상인들이 많아 노동자가 많아. 왜 공장 노동자가 많아진다고? 근데 걔네가 참정권이 없다니까? 열받지? 노동자 중심으로 무엇을 갖다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겠어? 참정권 운동이 높아집니다. 참정권 탈라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시기는 딱 몇 세기로 끊어지냐? 100년 단위로 끊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몇 세기인 거야? 10? 예, 영국까지 포함하면 17세기에서 18세기야. 근데 시민혁명으로 우리는 뭘 얻었어 지금? 자유권, 평등권 얻었어.
근데 안타까운 건 참정권은 그럼 이제 몇 세기가 되는 거죠? 19세기. 예, 19세기에는 자, 무엇을 요구하는 운동이 발생할까? 예, 참정권 확대를 요구하는 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죠. 알겠죠? 자, 지금 시민혁명의 흐름으로 쭉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학 특강이니까 좀 자세하게 하는 거예요. 예, 실제 내신 대비 들어가면 좀 빨리 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은 그때 되게 편합니다. 편하다는 건 뭐예요? 암기만 잘하면 돼 그때는. 응? 지금은 방학 때 수업 듣는 거 절대 부담스러워. 난 부담 같은 거 안 줄 거야.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 너네 중학생이잖아. 근데 뭘 부담 가져? 혹시 오늘 주말이잖아요. 아침에 수업 있었나요? 아, 없었죠, 그쵸? 푹 자고 나온 거죠, 그쵸? 그래야지. 아니야? 미술학원 아직은 안 다니나요? 아직 그런 거 없죠? 아, 학원 다니 미술학원 다녀? 아니야? 지금은 좀 나도 이렇게 막 빡세게 안 할 거예요.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쉬고 싶지. 아, 이거 아는 사이야 지금? 어떻게?